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발표한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2억 이상 DSR 규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주택 규제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가 안 되니까 이제 대출을 건드려서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목표죠. 이 대출 중에서 지금 고가 전세도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이버에 이렇게 고가 전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뉴스 기사가 뜨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고가 전세 보증 중단 논란,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방침 두고 갑론을박, 전세값도 9억에 키 맞추기냐라고 있는데, 자, 우선 이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의 기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어디서 받죠?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은행들에서 받죠? 실제로 저희가 받는 이 전세금은 이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은행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4개의 보증사의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영업사원이 돼서 4개의 보증사의 보증서를 받고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총 4개의 전세 보증사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처럼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세죠. 근데 이것 빼고 나머지 이렇게 HF 허그, 그 다음 SGI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총 3개의 전세 대출 보증사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뉴스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지금 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지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받는 대출은 바로 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K뱅크나 일반적인 은행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대출이 이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전세가액이 수도권 5억, 그 다음 나머지 지방에서 3억이고 대출 한도는 2억 2천 정도죠.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80% 정도고 요즘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금리가 2점 후반대인데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이것도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는 가장 큰 특징이 질권 설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주체가 바로 이 빌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전세금을 은행한테 빌리고 그다음 이 사람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준 다음에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은행에다가 본인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 질권 설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A가 있고 이쪽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집주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해줬다는 가정하에 이제 A가 은행을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을 어디로 입금을 하냐면 바로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세금은 누가 어디로 반납해야 되냐면 이 집주인이 A한테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행한테 다이렉트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B에서 A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2군데 같은 경우는 은행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잠깐 설명드리면 A가 전세금을 빌리면 바로 은행은 집주인한테 주고 이 집주인이 은행한테 갚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이 A랑 은행, 그 다음 이 집주인 말고 나머지 제3자, 이렇게 C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전세금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집에 전입세대 연람원을 떼서 이 A가 B 집에 전입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A가 이 B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들 보다 보면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사기를 치냐면 이제 A랑 B랑 모의를 하고 이렇게 은행에다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 뒤에 여기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지금 이 집에 전세가 들어와 있는지 월세가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C라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전세금이든 월세로 돈을 받습니다. 당연히 은행을 끼고 받는 건 아니겠죠. 왜냐, 은행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비집주인이 망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누가 피해를 받냐면, 바로 이 집을 낙찰받는 낙찰자가 피해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C라는 사람이고, 이 C라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전부 다 보장을 받을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전부 다 보장받고 나가고, 자, 그럼 새로 낙찰받은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걸 떠안아야 되냐면, 바로 아까 여기 보이시는 이 질권 설정한 이 내용.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이 질권 설정에 대한 의무를 은행이 D한테 넘기는 거죠. D 입장에서는 완전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은 거죠. 그래서 경매 사건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샜는데 어쨌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금 여기도 수도권 5억, 그 외 4억인데 대출 한도가 4.5억까지 되죠. 근데 지금 뉴스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서울보증보험, 여기 전세가액이 뭐라고 적혀있죠? 자, 아파트 값이랑 상관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세가 10억이라도 5억까지 받을 수 있고 15억이라도 5억까지 받을 수 있고 전세 가격이 100억이라도 어쨌든 5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거죠. 지금 서울보증보험은 이렇게 제공해주는 대신에 여기는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지금 규제를 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아파트 값이 상관없음, 이거를 지금 9억으로 할지 15억으로 할지 이거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안에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면 보통 전부 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죠. SGI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며칠 뒤면 거의 확정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논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공공이랑 허그는 전세가격 상한선이 5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간기관인 SGI 서울보증보험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고소득자들이 고액의 전세 대출을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고가의 기준이 9억 또는 15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앞으로 9억 또는 15억이 넘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9억에서 이 15억 넘는 전세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9억 이상으로 선택한 다음에 실제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서울 대부분이 지금 그냥 포함인 거죠. 자, 지금 서울에는 대부분 거의 9억짜리 전세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쪽 강북구나 도봉구, 노원구, 그 다음 의정부시나 강서구 이쪽에도 아직 없긴 하네요. 관악구도 없고 금천구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10억짜리 전세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경기도에도 보시면 이쪽 분당, 과천, 수지, 영통, 의왕, 그 다음 연수구, 이쪽은 송도죠. 그 다음 일산, 이렇게 10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강남은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 전세가 10억 넘는 걸 보실 수 있죠. 평수가 작은 것들도 보시면 전세가 13억, 10억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강남 쪽은 어쨌든 지금 규제가 활성화되면 전체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진구도 보시면 이쪽 한강변으로 해서는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잠실도 보시면 이렇게 전세가 10억 넘는 게 대부분 있고, 이쪽 마포 쪽도 보시면 지금 웬만한 단지들은 전부 다 지금 전세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정말 많이 뛰면서 전세가 10억이 다 넘은 거죠.
전세가 10억이 넘어가니까 그 이상으로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전월세로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고가 전세도 대출을 규제해버리면 만약 9억 선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전세가 12억짜리라고 하면 한 3억 정도죠. 3억. 이 3억이 전월세로 변경이 되겠죠. 집주인이 이 3억이란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주인이 3억이란 돈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여기가 전세가 12억이 아니었어요. 작년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정말 많이 오른 상태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옛날에 맞춰진 가격은 뭐 6억이나 7억 아니면 8억이나 9억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이 생긴 거고 그 자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부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요. 다만 그냥 월세만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전세 10억 넘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전세 대출 나온 규제를 보시면 전세 갱신 시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입주 이후에 전세 대출을 금지, 한주택자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인 게 갱신 시의 증액 범위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은 그냥 갱신을 안 하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냥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똑같이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최종 플랜은 이 전세 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대출을 DSR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 전세 수요자들이 집 구매 수요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걸 보면 애초에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와 같이 과도한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같은 맥락의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서울 대부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는다면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이죠. 난 고가의 전세 대출을 막으면 전세값이 낮아질 거란 생각을 정부는 한 것 같은데 시장은 알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죠. 지금까지 전부 다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갔죠.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전세 가격이 위로 맞춰질지 아래로 맞춰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라고 합니다. 고가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서울 웬만한 곳은 다 고가에 들어갈 것. 아까 제가 지도로 보셨듯이 10억 넘는 집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소득이랑 신용도 따라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자, 이것도 DSR 중에 하나인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가주택을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그거를 반전세로 바꿔서 당연히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죠. 그 다음 지금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 가격대가 엄청 쌌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한 집주인 말고 불과 1년 전에만 구매했던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가주택을 전월세로 바꾸는 역할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